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여러분은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거창한 말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력이나 성별과 인종 등 이 따라서 인권을 침해받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송기춘 공동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를 지금 보내고 계시고 또 전북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표님으로 제가 직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그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전북 평화인권연대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평화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에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관련되는 어떤 침해의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이고요. 네네. 1994년에 약간의 준비기를 거쳐서 94년에 창립되어서 현재 그 26년이 지난 전라북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인권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회복지 기관의 문제, 네. 그리고 사상 탄압의 문제, 그리고 교도소의 인권 문제, 또 주민등록증에 관련되는 전자 주민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그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 그 중심에 전북 평화인권연대가 있었고 문제를 제기했고 항상 앞서서 싸우고 그래서 오늘날의 좀 인권의 상황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는 일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 힘의 한계도 느끼고 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네. 어떤 계기로 이 활동을 함께하게 되었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저는 원래 헌법을 전공하는 학자이고요. 네네. 주된 관심 분야가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 기본권의 문제,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의 문제. 이건 통치기구나 기본권의 보장이나 이런 데 주로 관심을 가지고 인권에 관련돼서도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글을 써오고 했던 사람이고요. 특히 그 당시에 그 전라북도 도청 앞에 200m 반경 안에서 그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례를 추진하는 이런 문제 관련돼서 제가 그때 이제 의견서 작성 과정에 좀 참여를 하면서 또 대학원에 참여하시던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 이 단체에 또 관여가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인권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하고는 이런 글들을 쓰고 하는 이런 일이고 이러한 연구의 문제가 사실은 제 삶에 상당히 중요한 실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실천의 차원에서 또 그 이야기를 제가 나름대로 가지는 어떤 그런 지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또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지식인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승환 그 교수께서 교육감으로 가시고 이제 평화인권연대에 또 그 공동대표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때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에도 이 전북 평화인권연대가 목소리 높이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중에는 장애인 인권 문제를 특히 더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많이 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인권의 모든 문제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활동가 2분이 계시고 또 많은 경우는 3분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재정 문제로 해가지고 많은 활동가들을 이렇게 참여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주된 이 참여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장애 인권에 관련되는 문제였고요. 2019년도에는 장수 배대리집 사건 그 해결 과정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무주 하은이 집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또 같이 일을 했던 경우에 특히 이제 12월에 또 천막농성을 하면서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또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가끔씩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장애인 시설들을 가끔씩 가곤 하는데요.
그 이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으로서 어떤 장애인의 상황을 잘 몰라서 무언가 나도 뜻하지 않게 인권 침해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또 올바른 생각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장애라는 그 자체가 네. 과연 뭔가? 장애라는 게 정말 있나? 우리가 장애라고 하면 어디 뭐 팔이 뭐 불편하다, 다리가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다 갖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시력이 사실은 안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네네. 근데 이걸 장애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을 우리가 다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안경을 뭐 싼 경우는 뭐 한 10,000원도 뭐 가지면은 뭐 은행 가서 맞출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눈이 좀 불편한 이런 문제는 바로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라는 문제를 신체에 고유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가진 불편함이 사회적인 환경과 관련해서 아주 그 이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때 그때 우리는 장애를 겪는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해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예. 턱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뭐 어디 가서 또 그 회의를 할 때도 전혀 뭐 계단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접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은 전혀 다리 불편한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거든요. 근데 턱이 있고 당장 여기만 해도 턱이 있어서 이게 올라오는 데는 그렇죠.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사람이 보조를 받지 못하면. 근데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아니면은 결국 못 올라오고 요 밑에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네네. 결국 이 장애라는 것은 원래 우리 몸에 고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의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장애라는 것이 비로소 드러난다. 그때 비로소 겪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장애 문제의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시설에다가 수용하는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하는 거. 이게 네. 지금 장애 문제에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의 발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현재 장애인 인권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네. 탈시설. 시설에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어울려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각종의 시설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시스템 외에도 또 비장애인들이 어떤 장애라는 어떤 그쵸. 인식에 대해서 그쵸.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장애를 겪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장애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라도 그런 그 불편함을 강하게 느끼면서 그 필요한 것을 그때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장애라는 것이 이 기술 아니면 약품, 그죠? 교통 이런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통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의약품도 각종의 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뭐 태어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는 상황으로 또 태어나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의 이면이 장애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많은 문명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의 어쩌면은 이 도덕적인 책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과가 바로 이 장애 문제에 대한 어떤 헌법의 정신이고 네. 이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미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뭐 전국적으로 전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투 사건이 한번 확 휩쓸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뭐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런 현상은 어떤 뭐 시대적인 뭐 변화에 의한 또 현상이 아닐까도 싶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표면 위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점차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학교나 어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엄격한 서열 관계, 상명 하복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더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해가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문제가 등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인격을 가지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인격을 가지는 존재이고 이것은 존중돼야 되는 것이 인권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성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는 존재이고 이런 성과 다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진다는 것. 근데 요 미투에 관련되는 그런 그 가해자의 그런 측면은 나의 그런 자기 결정권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내 인격에 가장 어쩌면 민감하고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성의 문제를 해를 가하는 거죠. 내 동의를 받지 않고.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인권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이 문제를 앞으로 잘 해결하고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이런 의식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 보장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계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떤 편인가요? 사실은 공장이 많고 노동자가 많은 데가 예. 문제가 많이 벌어지죠. 근데 전라북도도 뭐 그 규모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네.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작년만 해도 그 익산에 있는 오리온 제과에서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네. 사실은 성희롱이라는 문제도 적절하게 이게 그 현상을 포섭하는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희롱이라고 하면은 좀 놀리는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성희롱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그 사건은 실제로 괴롭힘이거든요. 성적인 괴롭힘이나 예. 성적인 뭐 폭행이나 이런 정도에 해당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성적인 괴롭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같이 연대해 가지고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성화고 학생들 3학년 때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고 그랬는데 네. 또 이제 전에 뭐 몇 년 전에 그 LG U+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또 뭐 작년에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현장 실습이 어느 정도 좀 나름대로 다른 제도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데 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은 사실 이런 인권 침해를 받았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예. 그것을 본인 스스로 그냥 감내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노동권 교육을 해야 돼요. 노동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뭐 나가서 모든 사람이 노동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대부분은 노동자가 되고 또 노동자가 될 가능성을 항상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하여간 고등학교 때 뭐 벌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네. 그래서 이 노동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고 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계약에서 담아서는 안 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가 뭐고 내가 또 이 근로관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불편하겠죠. 사용자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러한 불편함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제도가 또 새로 만들어지고 바뀌어나가고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법을 배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법을 배웠죠. 네, 배웠습니까? 법을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만 모르고. 제가 가르치는 헌법은 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예. 옛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되나 뭐 자유권, 참정권, 수익권 그때부터 사실 아, 배웠어요. 그런 법. 예, 그렇죠. 예. 가지고 지금은 그 초등학생들도 인권 교육을 받고 인권의 문제가 사실은 헌법 교육이고 법 교육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배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네. 무지무지 많이 배운 거예요, 법을. 그리고 법을 네.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법이라는 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상식이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법은 원래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렵고 이상한 얘기하면은 이건 모르거나 뭔가 잘못되거나 하는 거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네. 오늘 대표님께서 저 보자마자 대기실에서 책 하나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아, 예. 사람에 의한 사람만을 위한 네네. 법이라는 책입니다. 직접 저자로 쓰신 책이고요. 예. 예.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 어떻게 세상을 좀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인지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목에서 제가 링컨 대통령이 했다는 그 유명한 그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네. 그걸 좀 본따 가지고
사람이 위한 사람만을 위한 법 이렇게 그 제목을 잡은 책을 네. 작년에 출간을 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뭐 있는 거룩하고 비판을 감히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의 해석과 판결이라는 것도 굉장히 뭐 숭고한 엄숙한 이런 걸로 물론 여겨져야 되는데 법을 너무 신비로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현실적인 어떤 싸움 속에서 그것이 그렇죠. 만들어지고 네. 또 사람이 결국은 해석을 하고 해석하는 사람의 한계가 거기에 담기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비롭게 보지 않아야 된다. 네. 그런 좀 점을 담았고요. 네. 제목이 사람만을 위한 법이라고 돼 있는데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네. 한편으로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사람 아닌 것을 하찮게 취급하는 것으로 이런 결국은 뭐 닭이나 개나 이런 생명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오로지 사람만을 위한 법제가 돼가지고 이게 어쩌면은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래서 네네. 이 법의 한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람만 오직 위하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 한계를 좀 넘어서야 된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해서 예. 뭐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교통 문제, 예.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생활 문제, 이런 그 또 살처분 같은 이런 그 상황에서 동물의 문제, 상당히 다양한 그런 주제를 담아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뭐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또 일반인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네. 그런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읽어주십시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어떤 그 방역 지침이 너무 과도해서 뭔가 인권을 침해하고 뭔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삶을 좀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리곤 하거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대표님의 시각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끔 이게 이 사태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을 때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이 상황을 보건 독재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네.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고 백신 뭐 이런 그 백신을 맞는 문제도 네. 상당히 저항들이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적기도 하고 또 정부의 방침을 상당히 잘 따르는 그런 점에서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지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이라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세세하게 이 문제를 뭐 들여다보자면은 이런 조치가 너무나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 지금 이런 규제들을 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맞아요. 지금 뭐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생존의 문제. 그렇죠. 네. 가끔씩 뭐 그 지원금을 주지만 이 지원금이라는 게 이것 가지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리고 업종 간에 또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달리 규제를 하기도 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기도 하고. 네. 가만히 생각을 하면 야간에 과연 이런 규제를 왜 할까? PC방 업자들이 이제 9시 우리 하겠다, 벌금 받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야간에 9시 이후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길래 그런 금지를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번 기말고사 때 학생들한테 이제 이 건물 출입을 할 때 이 네. 얼굴을 촬영해 가지고 온도를 재고 체온 재고. 이걸 제가 일부러 그거 장면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네. 이 인권보호 지침 예. 또 해가지고 또 시험 문제를 낸 적도 문제를 있어요. 냈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얼굴을 찍어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 그 사진이 쭉 그 열과됩니다. 그러니까 수집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수집이 되고 예. 가지고 이걸 보면서 과연 문제의식을 느끼는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초상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동의를 받지 않고 내 그 신체를 촬영하고 그리고 또 이걸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저건 누구 같은데 몇 시쯤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공개까지를 하는 이런 문제. 예. 이게 사실은 인권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한번 네. 문제의식을 느껴봐라. 물론 이걸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태가 워낙 엄중하고 또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사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보다 더 강한 조치가 어떤 데는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헌법 위반되니까 무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네네. 우리가 이것이 가지는 문제 그걸 인식을 하고 또 정말 이걸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라면은 또 풀어가는 그런 그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고 그래야 되겠죠. 예. 전에만 해도 뭐 어디 가서 확진되었다 이러면은 금방 동성 공개되고 막 그 누군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애인하고 초반에는 어디를 갔는지 이름까지 공개됐어요. 그렇죠. 이름도 네. 애인하고 어디를 갔는지 애인이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동행자가 있으면 동행자지. 네. 거기다 확진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것은 그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의 용어거든요. 예. 그냥 감염된 사람이죠. 감염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염이라는 것이 내 탓일 수도 있고 내 탓이 아니게 그렇죠. 그렇게 감염된 경우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런 용어 자체도 지나치게 어떤 그 이런 사태를 주도하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진 용어라는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이 용어도 뭐 감염된 사람 뭐 이렇게 하든지 좀 그런 부분 용어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감염된 분들이 그 우울증을 겪는 중에 그쵸. 그 한 가지가 나로 인해서 뭔가 좀 사회적인 피해를 그쵸. 일으킨 건가 싶어가지고 예, 좀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그럼요. 또 후유증으로 지금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쩌면은 가장 큰 문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는 사람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항상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이제 내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게 네네. 앞으로 인간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 시험 문제 내셨을 때 네네. 그 A뿔 맞은 학생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런 그 논점들을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걸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네. 충실하게 드나들 때마다 이건 헌법에서 문제가 나올지도 모른다고까지 생각을 했던 네. 그런 사람들은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인권의 감수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촉수를 가지고 우리가 겪는 모든 사안들을 인권의 차원에서 이렇게 포섭하고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사람은 네.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뭐 강의실에서도 네. 요 강의 시설에서 이런 인권 침해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라고까지 네.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그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는 또 힘과 용기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인터넷들을 많이 쓰시니까 네. 인터넷에 들어오면 전북 평화인권연대라고 홈페이지를 찾으시면은 거기에 그 회원으로 가입하고 또 후원하고 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안내들이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 인권 문제는 인권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 삶에 행복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것일 수 있고 결국은 이 문제는 내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풍요함을 누리는 대가를 사실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풍요로움을 누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풍요로움의 그 바탕에 있는 그 기술의 위험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이 위험을 또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풍요의 문제는 인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간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한 것이 뭐 때문이겠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잘 살자고 한 것이고 우리 헌법에서는 이걸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만의 행복도 없는 거고 타인만의 불행도 없는 거네요. 그럼요. 인간은 그 근본에서 뿌리로 연결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굉장히 좀 단답형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 대표님께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한 인간을
정말 존엄하고 가치를 가진 존재로 여기는 것. 네. 정말 사람으로서 숭고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로 여겨주는 것. 그리고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 다 다르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하려면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어쩌면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표님을 통해서 저도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인권이라는 게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지점마다 다 인권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고 내가 관심을 가지면 이런 것도 또 인권을 또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또 행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전국 평화인권연대가 정말 사회적 약자들의 또 힘이 되어주고 세상의 변화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기를 또 바라겠고 우리 또한 또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실천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